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급락하는 흐름, 정말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10일 거래일 만에 시원한 상승 흐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추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중히 판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네.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기분 좋은 반등이었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상승했던 이유 그리고 전반적인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최소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부족한 거는 많지만 감사하게도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톡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두 가지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건 없고요. 첫 번째,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쉽게 개설이 가능하죠. 유안타 계좌 있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는 거고,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오늘 뭐 이런 내용들 좀 두중 정보 공유라던가 추매 신호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주식창만 보시는 것보다는 멘탈 관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 호재나 악재 등 제 생각들을 공유드리고 있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아선 이 종목 쳐다보기 싫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또 나와 주었던 이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5%대 급락한 이후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세 를 이어가지 않았고 반전을 만들어내었다는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에 비해서 오늘의 이 반등 만족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7월 16일부터 거의 20일이 되는 기간 동안에 하락으로만 치자면 마이너스 24% 정도 내렸고요. 상승으로만 치자면 고작 플러스 2% 정도 이런 상승이 전부였기 때문에 오늘 한 거의 4.59%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아예 정리를 하신 분들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가 정리를 하면 또 오르는 게 주식 이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구간 나는 단타가 아니라면 정리할 때 전혀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뭐 대부분 상승 흐름 이어간 이런 모습인데 지수 흐름도 좋았고 또 수급도 좋았죠. 오전장부터 원전 수급도 붙어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에 오늘의 상승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두산 관련주들도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두산 3.55%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면서 두산중공업과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두산이 두중을 끌어줘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3.5% 빠르게 또 반등을 쳐 주었습니다. 뭐 추세의 반전이다
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60일선을 지켜주고 5일선을 뚫고 올라가 주면서 또 내일장이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내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든 아랫꼬리를 달든 이렇게 이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저점은 좀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산 그룹의 지배 구조상 두산 밑으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두산퓨어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밥캣 등 핵심 회사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두산중공업이 잘 돼야 두산도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산중공업이 잘 되려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회사, 종속 회사들이 잘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핵심 사업인 수소만 보더라도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퓨어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딱히 어떤 이유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올랐다 하는 직접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락하는 가운데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수급, 지수가 다 받쳐주면서 또 원전 테마에 순환매가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전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대선 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정치적으로 엮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 감사원장으로 원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재형 출마 선언, 무너져가는 한국 지켜볼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1위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선언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부분.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 세계 제일 원전 기술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다. 앞으로 수출로 이끌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역시나 현 정부에 대한 탈원전 정책 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 몰려서도 안 되겠고 단기적인 이런 흐름일 가능성도 농후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반전시켰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지속적으로 원전은 정책적으로도 엮일 가능성은 충분하고 본격적으로 또 대선 레이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상반기 수주 실적 및 연간 전망에 대한 레포트 자료인데요. 발주처 PF 지연 등으로 베트남 수주, 한림 해상풍력, 수주 인식이 지연되어 상반기 수주 2.3조다. 하반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완료 예정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8조 6천억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수주 실적 및 연간 전망 2020년에 대한 수주가 5조 5천억 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57% 증가한 8조 6천억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온핸드라는 부분, EPC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PF 완료 시 수주 인식하는 PJT 등을 포함 연내 수주 인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진행 현황을 보시면 당진 수주 금액이 0.5조, 수주 인식 예상 시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당진 수주는 8월,
그리고 이 부분 베트남과 한림 해상풍력 9월, 그리고 네팔 수력 발전도 9월, 괌 요 복합 발전기겠죠 11월, 뭐 기타로 6천억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상반기 수주보다 하반기 수주에 대한 실적이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고, 단순 예측이 아니라 수주 인식이 지연된 부분은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다 합치면 3조 6천억, 그리고 한 4조 가량은 좀 되어 보이는데, 이어서 보시면은 뉴스케일의 수주 계획,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미국 유럽 연합 중심으로 SMR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고, 뉴스케일 주요 기자재 공급, 국내외 SMR 사업 참여 등으로 SMR의 수주가 확대 예상이 된다. 뉴스케일 수주 계획, 현재 기존 계획으로 봤을 때는 25년까지 총 7천억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추가 확보를 통해서 2027년까지 2조 5천억 정도가 예상치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합계 총 3조 2,900억 정도 예상치가 전망이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7천억은 확보한 상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년도 수주 전망이 8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SMR만 3조 2천억 그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40%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뭐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본 이런 수치입니다. SMR 분명 실은 오래 걸리겠지만 실적적인 부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간단히 좀 살펴볼 건데요. 금일 4.59%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1,650원, 21,000원대를 유지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폭, 최근 하락세에서 좀 반등이 더 세게 나와주지 못한 점, 5일선을 뚫어주지 못한 모습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가 하락세를 끊어냈다라는 부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저점 24,000원에서 25,500원 정도, 오늘 저점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또 양봉으로 좋은 수급이 붙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무료 공유방에서 실시간 추매 시점도 조심스럽게 잡아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일까지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간다면 또 주가가 5일선을 안정적으로 올라선다, 단기적인 저점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승 흐름을 내일까지 보여준다면 최소 22,000원은 돌파가 되고 유지된 채로 마무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24,000원, 2차 20,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매를 오늘 못 잡으신 분들 20,000원에서 24,000원 구간 가격대를 잘 체크를 하셨다가 되돌리는 양봉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자주 매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딱히 새로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동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주가 흐름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외국인이 128만 주 가량 순매수, 개인이 119만 주, 기관이 6만 2천 주 가량 매도를 쳤습니다. 금융투자 오늘 6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5일 연속 매수, 그리고 보험도 이렇게 6일 연속 매수, 사모 같은 경우도 오늘 18,000주를 들어와 준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 40만 주를 이탈한 이후에 오늘도 14만 5천 주 가량 이탈이 나와 주었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시면 좋다, 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주가는 외국인의 힘으로 올라와 줬는데 반대로 수급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단타쟁이들이라 언제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150만 주 이상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나갈지 모르는 녀석들이고, 금융투자도 5일 연속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주가 자체는 이렇게 반등을 해 주었는데 이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더니 이 정도 올랐다 좀 단타로 치고 나갔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주가 방향은 좋았지만 수급 상태 뭐 글쎄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더 크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더 크게 들어와야 또 주가 방어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에서 또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흐름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일도 연속적으로 웃을 수 있게 그런 흐름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톡 무료방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